단 한 번뿐인 삶, 놓아도 괜찮다. 도연은 늘 완벽하려 애썼다. 회사에서는 인정받아야 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항상 밝아야 했다. 가족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야. 그는 자신을 달래며 아픈 마음과 지친 몸을 외면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쓰러진 날. 그날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사무실에서 쓰러진 그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제야 도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너무 오래 아픈 채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놓는 연습. 병가를 낸 후 도연은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졌다. 까만색 체크표 알람 없이 잠들고 까만색 체크표 누군가의 연락에 바로 답하지 않고 까만색 체크표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처음엔 불안했지만 조금씩 마음의 바람이 들기 시작했다. 놓아도 괜찮다는 감각이 찾아왔다. 쉼의 가치. 며칠 후 도연은 혼자 산책을 나갔다. 햇빛, 바람, 나뭇잎 흔들림.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그날따라 너무 따뜻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내가 몰랐구나. 쉬는 것도 살아있는 거라는 걸. 멈춘다고 실패가 아니고 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 다시 시작하는 힘. 몇 주 후 도연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예전의 도연이 아니었다. 까만색 체크표 무리하지 않았고 까만색 체크표 힘들 땐 솔직하게 말했고 까만색 체크표 하루에 한 번은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 지금 넌 괜찮니? 그는 알게 되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그 한 번의 삶을 아프게 채울 필요는 없다는 걸. 마지막 한마디. 살다 보면 놓아야 할 것도 쉬어야 할 때도 있다.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삶을 더 깊게 아끼는 방식이다. 사람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지수는 겉보기에 아무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다. 안정적인 직장, 따뜻한 가족, 오랜 친구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자주 허무하고 외롭다고 느꼈다. 어느 날 지수는 친구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말이야. 친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혹시 내 마음이 지금을 거절하고 있는 건 아닐까? 비교는 행복을 가린다. 지수는 돌아보았다. 그녀는 늘 남과 비교했다. 까만색 체크표 친구의 해외여행 사진을 보며 부러워했고 까만색 체크표 동료의 승진 소식에 속이 답답했으며 까만색 체크표 SNS를 보다 보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내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라는 것을. 기대가 만든 불만. 지수는 어릴 적부터 더 열심히 해야 해. 더 나아져야 해. 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그 말들은 점점 지금은 안 돼. 더 가져야만 돼. 라는 압박이 되었다. 그녀는 늘 미래만을 바라봤고 현재를 즐기는 법을 잊어버렸다. 마음을 바꾸면 보이는 것. 하루는 지수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들의 얼굴엔 큰 돈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평온함과 따뜻함이 있었다. 그 순간 지수의 마음에 문장이 하나 떠올랐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감정이다. 지금 이 순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다. 작게 행복해지는 연습. 그날 이후 지수는 까만색 체크표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한 일을 적었고 까만색 체크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으며 까만색 체크표 비교 대신 지금의 나를 다정히 바라보았다. 크게 변한 건 없었지만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점점 나도 행복할 수 있다. 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 마지막 한마디.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삶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자. 행복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피로는 몸보다 마음에서 온다. 민수는 요즘 매일 피곤했다. 충분히 자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는데 몸과 마음이 늘 무거웠다. 왜 이렇게 지치지? 답을 찾기 위해 민수는 조용한 산사로 며칠간 머물게 되었다. 그곳에서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첫째, 과거의 후회를 놓아라. 스님은 말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건 과거가 아니라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마음입니다. 민수는 오래전 자신이 놓친 기회, 하지 못한 말, 잊지 못한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가 깨달은 건 단순했다. 이미 지난 일은 이제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 놓아야 현재가 보인다. 둘째, 남과의 비교를 놓아라. 민수는 항상 SNS 속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했다. 까만색 체크표 누구는 더 잘 나가고 까만색 체크표 누구는 더 행복해 보이고 까만색 체크표 누구는 더 인정받는다. 하지만 스님은 웃으며 말했다. 타인의 삶은 그 사람의 길이고 당신은 오직 당신만의 속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민수의 마음을 조용히 울렸다. 셋째, 스스로에 대한 비난을 놓아라. 민수는 자주 자신을 탓했다. 왜 이 정도밖에 못해? 왜 늘 부족하지? 왜 나만 힘들지? 하지만 그는 이제 알게 되었다.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친절해야
마음이 쉴 수 있다는 것을. 넷째, 모든 걸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아라. 민수는 늘 계획대로 흘러가야 안심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 밖의 순간을 데려왔다. 스님은 말했다. 때로는 멈추고 흐름을 믿으세요. 삶은 조절보다 신뢰로 다가갑니다. 피로는 서서히 사라진다. 며칠 후 산사를 떠나는 날, 민수는 말했다.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놓는 것이 곧 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놓아야 편하다. 버려야 가벼워진다. 잊어야 다시 웃을 수 있다. 당신을 괴롭히는 건 당신 바깥이 아니라 당신 안에 쥐고 있는 집착일지도 모른다. 지금 조용히 놓아보자.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하루는 지훈이 산사를 찾았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 자신에 대한 실망까지 모든 게 겹쳐서 더는 못 견디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는 스님에게 조용히 물었다. 스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다. 그 이야기는 오래된 돌멩이 하나로도 설명할 수 있지. 돌멩이 이야기. 한 연못가에 오래된 돌멩이가 있었단다. 그 돌멩이는 늘 물속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왜 나는 맑은 물처럼 투명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 자리에 박혀 움직이지 못하지? 시간이 흐르며 그 돌멩이는 점점 더 무거운 생각에 잠기게 되었지.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돌멩이는 결국 연못 속으로 툭 떨어졌단다. 떨어진 후에야 알게 된 것. 처음엔 두려웠어. 이젠 끝이야. 아무도 나를 꺼내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돌멩이는 아주 조용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지. 그는 맑은 물속에서 햇살이 흔들리는 걸 보았고 자신 위로 놀러오는 물고기도 보았단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어. 나는 투명한 물이 아니어도 물속에 있을 수 있는 존재였구나. 다시 지훈에게로. 스님의 이야기를 듣던 지훈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는 자신을 돌멩이에 비유했다. 까만색 체크표 남과 자꾸 비교하고 까만색 체크표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자책하며 까만색 체크표 세상에 맞춰 자신을 깎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내가 물이 되지 않아도 물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삶이 힘든 이유는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삶이 힘든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기 때문이야. 남처럼 살아야 하고 늘 뭔가 돼야 하고 항상 더 나아져야만 한다는 그 마음. 하지만 진짜 편안함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지. 마지막 한마디. 지우는 산사를 떠나기 전 자신에게 다짐했다. 더는 억지로 흘러가지 않겠다. 조금 느려도 돌멩이처럼 있어도 괜찮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게 어긋난 날. 하유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면접에서 떨어졌다. 꿈꾸던 회사였고 밤늦게까지 자료를 만들며 내일을 버텨온 결과였다. 합격자 발표를 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그녀는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만 있었다.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하유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다. 가을 햇살, 낙엽, 그리고 조용한 바람. 그 속에서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혹시 이건 내가 진짜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신호였을까? 그녀의 마음 속에 작은 문장이 떠올랐다. 모든 거절은 다른 길을 위한 시작일 수 있다. 우연한 기회. 며칠 뒤 하유는 평소 관심 있었던 공공 프로젝트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이건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망설이던 그녀는 용기 내어 지원했다. 면접은 훨씬 자연스러웠고 사람들도 따뜻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번에는 합격 통보가 왔다. 돌아보면 다 이유가 있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후, 하유는 예전보다 더 즐겁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말했다. 그때 떨어진 면접이 사실은 가장 큰 행운이었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삶은 항상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나를 돌보고 있었다는 걸. 믿음은 다음 문을 연다. 하유는 이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까만색 체크표 왜 안 되지? 대신 까만색 체크표 무엇을 배우라는 걸까?를 묻는다. 그녀는 깨달았다. 내가 계획하지 못한 삶이 어쩌면 더 나에게 맞는 삶일 수 있다. 마지막 한마디. 때로는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지만 그 문이 닫힌 이유는 조금 더 너에게 맞는 문을 열기 위함일지도 모른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세상은 늘 내 편일 수 있다. 믿음을 잃지 말자. 삶은 결국 가장 좋은 방향으로 흐른다. 지친 날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다. 수지는 요즘 모든 게 버거웠다. 일, 인간관계, 가족. 하루하루가 버티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우연히 작은 불교 서적을 펼쳤다. 그 속엔 지친 마음의 위로가 되는 부처님의 9가지 말씀이 적혀 있었다.
1. 모든 것은 변한다. 고정된 것은 없다. 기쁨도, 슬픔도,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간다. 수지는 중얼거렸다. 이 고단함도 언젠가 끝나겠지. 이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수지는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다. 완벽한 결과, 타인의 인정보다 앞서는 자존심. 그녀는 천천히 놓는 연습을 시작했다. 3.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수지는 지금을 놓치고 있었다. 그녀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처음으로 오늘을 느꼈다. 4. 비교하지 말라. SNS 속 사람들은 항상 더 나아 보였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너는 너 자신을 잃는다. 5. 화를 다스리는 자가 강한 자다. 수지는 자주 분노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녀는 배웠다. 말을 삼키고 호흡을 깊게 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걸. 6. 자신을 먼저 돌보라. 남을 위해 애쓰는 것도 좋지만 먼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다. 수지는 처음으로 나는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었다. 7. 욕망은 끝이 없다. 더를 외치던 그녀는 늘 부족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지금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8. 침묵 속에 지혜가 있다. 말이 많을수록 혼란도 많았다. 수지는 배웠다. 조용히 듣는 것이 가장 큰 이해라는 걸. 9. 감사는 삶을 밝게 만든다. 내일 밤 3가지 감사한 일을 적기 시작하자. 수진의 하루는 달라졌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여전히 바쁘고 지치지만 이제는 덜 외롭다. 그리고 덜 불안하다. 마지막 한마디. 부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엔 삶을 단순하고 깊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힘들 땐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가르침을 떠올리자. 고유한 지혜가 당신의 하루를 비춰줄 것이다. 지혜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현수는 요즘 인생이 너무 피곤하게 느껴졌다. 일도, 인간관계도, 미래도 모든 게 벽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멘토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세상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내 생각 방식이야. 그날 이후 현수는 5가지 생각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1.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다. 현수는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심하게 탓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한다. 잘하려고 애쓰는 건 좋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실수를 인정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을 때 삶은 훨씬 가벼워졌다. 이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썼다. 까만색 체크표 상사의 평가, 까만색 체크표 친구의 기대, 까만색 체크표 가족의 바람.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던졌다. 나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한 적이 있었나? 지금은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 3.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현수는 미래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불안은 줄고 하루하루의 밀도가 높아졌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지금뿐이다. 4. 감사하는 시선을 갖기. 예전엔 현수는 늘 부족함만 보았다. 까만색 체크표 더 높은 연봉, 까만색 체크표 더 좋은 집, 까만색 체크표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요즘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작은 고마움을 떠올린다. 오늘은 커피가 참 따뜻했어. 햇살이 예뻤어. 좋은 대화를 나눴어. 그렇게 생각이 바뀌니 삶도 달라졌다. 5.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기. 세상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그걸 붙잡고 애태우기보다 그저 흐름에 맡기는 연습을 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졌다. 놓아야 진짜 나를 돌볼 수 있구나. 마지막 한마디. 삶이 버거운 건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가벼운 생각은 가벼운 하루를 만들고 가벼운 하루는 더 깊은 삶을 선물해준다. 다시 뜨거워지고 싶었다. 준호는 요즘 무기력했다.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뛰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하루하루를 억지로 살아가는 느낌.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식어버렸을까? 그러다 우연히 들은 한 강연에서 그는 마음을 울리는 말을 들었다. 열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점화하는 것이다. 1. 목적을 다시 기억하라. 준호는 처음 회사를 들어왔을 때를 떠올렸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게 그의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성과, 비교, 인정욕. 그 본래의 목적이 흐려졌다. 그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왜 시작했는가? 그 질문이 조금씩 마음의 불씨를 되살리기 시작했다. 2. 작은 도전을 시작하라. 처음부터 큰 변화를 꿈꾸면 오히려 지치기 쉽다. 그래서 준호는 작은 변화 하나부터 시작했다. 까만색 체크표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나기. 까만색 체크표 새로운 분야 책 한 권 읽기.
까만색 체크표 혼자 카페 가서 글 써보기. 그 작은 움직임들이 나는 살아있다 는 감각을 되찾게 했다. 3. 열정적인 사람 옆에 머물러라. 에너지는 전염된다. 준호는 일부러 자기 일에 몰입하는 사람들 가까이 다녔다. 그들의 눈빛, 말투, 태도는 준호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다. 그는 느꼈다. 내 안에 불이 꺼진 게 아니라 잠시 바람이 부족했던 거야. 그리고 다시 자신만의 열정을 키우기 시작했다. 열정은 돌아올 수 있다. 몇 주 후, 준호는 전보다 더 생기 있는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었다. 물론 여전히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는 말했다. 지금은 내가 움직이는 이유가 분명하니까. 열정은 멀리 있지 않았다. 기억하고 움직이고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살아났다. 마지막 한마디. 열정이 사라진 게 아니다. 다만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다. 까만색 체크표 왜 시작했는지 기억하고 까만색 체크표 작은 발걸음을 다시 내딛고 까만색 체크표 뜨거운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 순간 당신의 하루는 다시 뜨겁게 불타오를 것이다. 그때는 몰랐다. 유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랜 연인이 떠났고 직장에선 인정받지 못했으며 마음속 공허함은 날로 커졌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매일 울고 매일 스스로를 원망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는 깨닫게 되었다. 아픔은 멈춤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다.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유진은 말했다. 그 아픔을 마주한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바뀌기 시작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았고 남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다. 진짜 나를 만나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유진은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 까만색 체크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까만색 체크표 나는 왜 늘 불안했을까? 까만색 체크표 누구를 위해 살고 있었던 걸까? 그 물음 속에서 그는 스스로와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나는 상처받은 존재가 아니라 배워가는 존재라는 걸. 견디는 힘은 곧 살아가는 힘이다. 고통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며 유진은 더 단단해졌다. 까만색 체크표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았고 까만색 체크표 실패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이제는 아픔이 두렵지 않다. 그 안엔 반드시 의미가 숨어 있으니까. 다시 걷는 길 위에서 시간이 흘러 유진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었다. 이전 같았으면 망설였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비록 또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그 아픔조차도 나를 키워줄 거야.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담담히 앞으로 나아갔다. 마지막 한마디. 아픔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멈추지 말고 마주하라. 그 끝엔 반드시 조금 더 깊어진 내가 있다. 성장은 언제나 눈물과 함께 시작된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마음을 깨우는 이야기. 민재는 요즘 모든 게 귀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하고 싶은 일도 없고 하루가 그저 흘러갈 뿐이었다. 그런 그에게 친구는 짧지만 힘이 드는 이야기 6가지를 들려주었다. 1. 달팽이의 산 오르기. 한 달팽이가 높은 산을 오른다. 주위 동물들이 말한다. 넌 너무 느려. 절대 정상에 못 가. 달팽이는 웃으며 대답한다. 나는 도착이 아니라 가는 중이 좋아서 오르고 있어. 2. 말 없는 나무. 숲속 나무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새들은 그 나무에 쉬고 바람은 그 나무를 스쳐간다. 말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이 있다. 3. 깨진 컵. 한 아이가 컵을 깨뜨리고 울었다. 엄마는 말한다. 괜찮아. 컵은 다시 살 수 있지만 너의 마음은 소중하단다. 실수보다 그걸 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4. 길 잃은 별. 한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 하지만 그 별이 떨어진 곳엔 작은 꽃이 피기 시작했다. 때때로 길을 잃는 것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5. 초라한 씨앗. 사람들은 작고 못생긴 씨앗을 무시했다. 하지만 비가 오고 햇빛이 들자 그 씨앗은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꽃도 필 수 있다. 6. 비 오는 날의 연못. 연못에 비가 내린다. 물결은 일렁이고 고요는 깨진다. 하지만 잠시 후 비가 먹고 물은 다시 고요해진다. 삶도 그렇다. 흔들려도 결국 다시 맑아진다. 마지막 한마디. 무기력할 땐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작은 이야기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다시 깨울 수 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속에서 조금만 쉬어가도 좋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맑은 지혜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삶의 철학, 인생의 교훈,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대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